있는데요. 이성대 뉴스 썰기 첫 번째 주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자 역시 준비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맹추연대, 재미연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혹시 단일화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아주 묘수구만. 잘 됐구만. 잘 돼버려, 잘 돼. 에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에? 아니, 뭔 산수가 그래요. 자, 명추연대 묘수인가 혹은 무리수인가? 어제 이제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 장면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추미애 이 두 후보가 연대했다. 연대설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추미애 앞글자 뒷글자를 따가서 명추연대, 이성대, 강지영 하면 대강연대. 네. 뭐 대강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지금 생긴 겁니다. 자, 그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다가 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왜 하필 이 두 사람 연대설이 나오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어제 TV 토론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오직 추미애 후보만은 이재명 지사를 좀 눈에 띄게 옹호를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장면들인데 먼저 보고 가시죠.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원팀으로 가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저 장면은요. 박용진 후보가 어제 이 지사가 계속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고 공격을 하자 그거에 대해서 대신 좀 옹호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있었는데 추미애 후보가 나서서 도와준 거니까 사실 눈길을 끌 법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면 눈길인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연대설이 나오는 거죠. 자, 앞서서 지난 1차 토론의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가 그 이재명 대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소득 같은 좋은 정책에 대해서 거짓말이니 말바꾸기니라고 비판만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추 전 장관 측의 지원이 상당히 감사했겠죠. 어제 각별히 감사드린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TV 토론에서. 네. 근데 두 사람의 이력을 보면 굉장히 의외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추 전 장관이 출마했을 때만 해도 여권의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 이 지사와 각을 세울 거란 전망이 더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무리수가 아니냐, 작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몇몇 캠프 측에도 좀 취재를 해봤고요. 당내에서도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좀 해석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일단 추미애 후보 측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말 그대로 묘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신 것처럼 왜 추미애는 이재명을 엄호하고 있나. 자, 이낙연, 정세균 후보들과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총리 출신이고 또 친문을 기반으로 하고 반 이재명이라는 공통 전선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같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출신인 추미애 후보 또 친문 기반도 같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를 위해서 반 이재명 전선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지금 우세한 겁니다. 자, 실제로 어제 TV 토론의 경우에서는요. 추미애 후보가 오히려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당시 그때 조국 임명을 반대했었는데 왜 그랬느냐. 문 대통령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날석의 공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위권인 이 지사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일단 비슷한 성향의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먼저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게 향후에 본선에 가면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같은 친문 후보군 사이에서 일단 우위를 점해야 된다. 뭐 이런 분석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 아까 보시면은 일단 원팀 기조다. 이게 지금 추미애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17년 대선이었죠. 자, 당시에 후보들 간의 그 화합을 강조하는 그 당대표로서 역할을 본인이 했다라는 거죠. 추미애 당시 대표가. 그런 노력들을 토대로 이번에도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당내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지금 강성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강성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고 또 대중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그 비호감도를 좀 낮추는 그런 포석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비슷한 분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하신 입장에서 애당 정신에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선회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비슷한 정책. 이 두 사람이 어떤 비슷한 정책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그 왜 오모하는가 마지막에 이제 비슷한 정책 지향인데 과거에 2017년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대 개혁을 통해서 초과다. 그러니까는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고요. 이 지사도 오늘 국토보유세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불필요하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하게 더 세금을 매기자.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양측의 그 연대설 화제가 됐지만 둘 다 지금은 좀 아니다. 연대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남은 예비 경선 기간 동안 두 사람 연대설이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